방식은 한 분이 너무 많은 말을 하면 다른 분은 얘기를 못 하잖아요. 여기 오신 분 중에 뭐 각자 입장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그래 한번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내가 향후 결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관전자적 입장으로 바라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은 다 나왔으면 했고요. 그래서 한 분당 3분, 3분의 발언 기회가 있고요. 시간을 굳이 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지면 제재를 하겠습니다. 제 앞에 바로 시계가 보이니까요. 그리고 뭐 본인이 발표한 거에 대해서 다른 분이 뭐 이제 그와 다른 논점으로 제기를 하거나 반박을 했을 경우 물론 반론권은 주어야지 당연히 되겠죠. 그 반론권과 재반론권에서 1인당 2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주제 한 주제당 몇 분 정도 토론하면 될까요? 1시간? 1시간 반? 제안해 주십시오. 여기 뭐 주제 발표자도 없습니다. 달랑 사회자 하나 있습니다. 본인들이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발언을 안 하시면 그냥 침묵으로 막 그러게 됩니다. 참석 사회자 제약은 없나요? 몇 시까지죠? 10시. 10시까지라고 합니다. 지금 확보한 시간은 2시간 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0분씩 나누고 15분씩간 딱 70분씩 토론하고 가운데 5분 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식사하는 사람이 제가 오히려 좋네요. 식사하신 분들 있나요? 없는데요? 우리 학생 동지들은 했습니다. 회장님 진행을 2시간 반을 딱 쪼개서 주제로 나눠서 너무 촉박한 것 같고요. 1시간 정도씩 우선 하려고 30분 정도를 좀 더 보충할 내용이 1, 2번 주제 중에 있거나 아니면 통통하는 시간을 총괄적으로 그러면 1시간씩 하고요. 주제 하나에 대해서 60분간 토론하고 나머지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그때는 뭐 이제 2번 이상 발언을 하신 분들도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게끔. 근데 지금 7시 40분 맞죠? 7시 40분이니까 8시 40분까지죠. 네, 이 주제 관련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먼저 제출해드린 자료는 2011년 1월 22일 1차 합의문 채택부터 진보정당 종합실천계획 방안에 대한 채택, 그리고 2차 합의문 채택, 그리고 3차 합의문에 대한 채택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소식은 어제 연석회의 집행 책임자 회의에서 대표자 회의에 제출할 합의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이제 2012년 대선 방침 및 대북 방침, 특히 이제 3대 세습과 관련한 문제에 심각한 의견이 있어서 일단 집행 책임자 회의에서는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 연석회의 대표자 회의에서 이 결렬이 될지 아니면 그 협상 시한을 연기를 할지 또 다른 방안이 나올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게 쭉 저희가 나눠드린 거고요. 두 번째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합의문안, 이거는 저희 세진추가 21일, 22일 워크샵 이후에 그간은 세진추 진보정당의 3.27 대의원대에 대한 결정을 안이 있었는데 이 연석회의 합의문 관련한 안을 가지고 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된 거고요. 합의문안 구조까지만 제가 묵살을 했는데 이 짧은 글씨로 된 거 있죠? 지금 나눠드린 거, 이게 우리 새로운 진보신당에 관련한 진보정당에 관련한 진보신당의 합의문 안입니다. 이 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결정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세진추 관련자들이 시당 위원장님 와 계시지만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 시당 위원장님이 세진추 위원으로 나오고 계시니까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주제 관련해서 새로운 진보정당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발언 신청 받겠습니다.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요새 상황에 대한 총평을 하셔도 좋고, 뭔가 마음에 안 든다 또는 뭔가 마음에 든다라는 얘기를 하셔도 좋고, 자, 우리가 이런 문에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제안자 중에 찍어서 계속 돌립니다. 침묵하지 마시고. 짧은 자가 있습니다. 네, 주변에 앉아서 해야죠. 예. 부평대한단협의 김혜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쳐주시고 짧게 하겠습니다. 시장 게시판에다가 올린 글도 있고 뭐 게시판 안 보신 분들 많아서 또 보신 분들도 저놈이 대체 뭘 주장하는 것인가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뭐 개인 소감하는 자리니까요. 도당 없이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뭐 새정당 진로는 안개 속에 가려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연석회의가 어떻게 될까 불투명하고 또 기타 당박 세력인 진보합창, 새노출, 복지국가 등등의 어떤 이후 도양도 불분명하고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참여당의 합류 여부도 사실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말까지는 상당히 그 순간순간마다 당내 논쟁이 많을 텐데요. 이것을 우리 당원들이 가장 고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저희는 한 단계는 원칙을 고수해야 될 때지 강거망동할 때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왔고, 그러나 우리 당대의 결의가 있음에도 이 부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현재 당 밖의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나타난 이런 그룹들이 좀 유감이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가담할 수도 있었다. 마음 먹으면. 그러나 너도 나도 그런 부분에 들어간다면 당의 중심은 뭐 누가 챙기겠습니까? 개그에 나와 있지만 손은 누가 키우냐고 그 말도 있는데 어쨌든 당대 결의상으로 우리가 종북 패권 반대 그리고 선거 연합에서의 원칙 문제를 고수해야 되고, 또한 당대 결의의 중요한 부분들은 9월까지 합의를 이끌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가치에 맞게 합종 연행한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다면 지금 불필요하게 당 밖에서 새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들끼리 당끼리 제소하고 당끼리 싸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되어야 옳다. 그러나 그것이 유감이지만 그들의 조급성은 좀 유감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 또한 그거를 제어하지 못한 당 리더십과 우리 당원 모두의 문제이다. 저 또한 책임성이 있겠죠. 그 가운데서는. 그런 면에서 현 단계에서는 자제를 권할 수 있을 뿐이지 뭐 그분들에게 탈퇴하시오. 당기위 제소하겠습니다. 이럴 단계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논의에 증언했던 부분들은 도로 민주당은 분명히 아니고 사실 서구 당협 토론회에서 그 토론을 했을 때 이 도로 민주당을 주장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고. 그러니까 또한 저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도로 진보신당을 가는 것도 문제이다. 단기에서 밝혔듯이 노동 중심성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고 빠짐없이 환환부의 어떤 무지개 정당으로만 존재했었죠. 그 당의 관료와 그리고 당원 그룹 사이의 벽을 서로 넘지 못했다. 그리고 지역 거점 확보 노력에 실패하였다. 그리고 선거에 끌려다녔다. 이러한 식의 지금까지 모습을 가지고서 진보신당을 강화하자는 논리가 있다면 그것 또한 기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저 개인 생각에는 유의미한 세력으로 남아있으려면은 이제 뭐 좀 추상적인 생각을 두 가지로 이렇게 제시한 바가 있는데, 하나는 노동자 중심성 강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새노출은 뭐와 좀 배치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민주노총에 대한 그냥 비판적 지지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즉 정규직 운동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신뢰 이런 부분들은 기본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뭐 차후에 공장 위로 가든 뭐 지역 노동 위로 가든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역 거점을 강화하자.
이런 어떤 노동과 지역 거점에서 우리가 일정한 진출하는 부분들은 향후 당의 분열은 불가피할 것 같다. 그 안에서 우리 우파와 좌파가 갈라져서 무조건 통합하러 가는 경향성을 제외한다면은 어떤 좌파로 가는 부분에서도 나눠질 것이다. 새 정당 속에 참여하는 좌파가 있을 것이고 당 밖에 남는 좌파, 또 당 밖에 남는 좌파는 뭐 새누추와 아니면 탈당하는 뭐 그런 그룹도 존재할 수 있겠지. 뭐 이런 그 우파와 별개되는 어떤 광범위한 좌파 부분들이 어떤 지역에서의 지금 뭐 당연 사무실도 있고 또 거점들도 있고 이런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에 모이고 그러면서 이 어떤 그 진보의 힘들을 내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드는 것이 현 단계에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제 생각은 3년만 더 고생을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치고 싶으시면 잘 치세요. 예, 부평 김혜중 당원님이셨고요. 요새 이제 부평 북구단 창단부터 해서 게시판에 관련해서 뜨거운 댓글이 한 22개 댓글이 달린 것 같아요. 오늘 그 입장에 게시판에 썼던 내용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현 당 상황에 대해서 3.27 당대에 대한 결정을 존중하면서 왕동하지 말고 그 결정에 맞춰서 가자라는 취지 발언하신 거고, 당에 대한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후반부 얘기해 주신 건 두 번째 주제에서 뭐 얘기하실 거를 막대기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 후반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당장 난 김혜중 당원과 이 지점에서 좀 다르게 생각한다, 아니면 적극 찬동한다라는 지지의 발언 또는 받겠습니다. 제가 네. 남동당의 박정민입니다. 저는 오늘 참석한 거는 토론보다는 저는 당원들의 좀 생각과 그리고 고민들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런 입장에서 좀 참여했고요. 우선 먼저 말씀해 김혜중 당원님께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상황과 지금 현재의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셨는데, 경과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즉 도로 민노당도 반대고 도로 진보신당도 반대하는 입장의 김혜중 당원님의 그러한 입장이 지금 정확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데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논의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어제 15차 집행 책임자 회의가 결렬되고 내일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5차 대표자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그 경과를 제가 그동안 좀 가능한 시간대에서 참관도 하고 그동안 좀 현장에서 느끼면서 사실 단계도 올리기도 하고, 나름은 또 참관하셨던 분들 위주로 해서 이제 좀 개개인의 좀 참관기를 좀 써주십사 부탁을 해드렸던 분이 있는데, 사실 조회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올바르게 좀 공유되지 못하는 상태다 보니까 좀 나름은 당원들께서 지금 자기 고민은 정말 명확하게 있는데 불구하고 고민을 좀 풀고 해소하고 저희들이 그 내용성들을 좀 하나에 좀 눈높이 맞춰갈 수 있는 좀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저도 분명히 도로민노당 반대하고 도로 진보신당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때 고민을 찾기 위해서 참가를 많이 다녔고 내일 마지막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연석회의와 그리고 우리 진보신당 내 세건추 그리고 책임자회의 그리고 정책책임자회의 그리고 대표단 연석회의가 흘러오는 과정에 가장 중요했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를 판단할 때 중요한,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이 됐던 회의는 지난 4월 29일 제3차 대표자 연석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제1차 합의문이 나왔고 2차 합의문이 나올 때 1차 합의문이 서관되고 거기에 합의했던 단체가 7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2차 합의문에 서원하고 합의했던 단체들은 8개 단체였고, 불과 짧은 시간에 3차 합의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4월 29일 3차 대표자 회의 때 참석한 단위는 13개 단위입니다. 그 단위가 물론 협의돼서 단위가 우리나라를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100%는 아니지만 단위 중에서 좀 주요하게 좀 논의할 수 있고 협상할 수 있는 단위라고 해서 갑자기 5개 단위가 더 늘어서 4월 29일 날 교정들고 다 참석했습니다.
4월 29일 이후에 내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야기됐던 부분이 저희들이 그 세원주에서 대표단에 나간 협상안이 대표단에서 대표단에 보고되고 거기에서 인준되지 않은 상태 내에서 노회찬 부문과 노회찬 위원장과 정정권 위원회에 의해서 그것들이 이제 집행책임자회의에 오픈이 되면서 일주일을 연기하자는 당의 공식 입장이 세원주 대표단회가 연석회의 대표단회에 나갔는데 그 자리에 제가 참가하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강력하게 우리 진보신당을 옥죄기로 들어오겠구나라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5개 단체가 더 들어오면서도 불구하고 다들 발표는 민주노총 김영호 위원장 지난주 목요일 토론회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민주노총당이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조직과 인력을 조직과 돈을 대면서까지 진보 정당을 막 건설했는데 두 당으로 갈라지면서 현장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의 조합원들의 염원을 그리고 그 이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 정당이 돼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2014년 집권의 시기를 앞서서 그 대선 시기에 총선 대선 시기에 앞서서 힘을 합쳐서 새롭게 제2노동자 정치개혁을 이뤄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는 김영호 위원장이 초기에 진행을 하면서 내일 모레가 메이데이입니다. 대국민 메시지를 주기로 약속을 했던 지난 그 연석회 시작하면서 일정이기 때문에 합의문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조승수 대표는 2시간 동안 8시부터 10시까지 아무런 진행을 하지 못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본회의도 아니었고 2시간 동안 도장을 찍고 나서 충분히 5월달 안에는 집행책임자회의와 정책책임자회의 대표단 회의를 몇 번이나 더 열 수 있도록 하자. 박주환 교수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넘어갔나요? 오늘 줄줄이 쫙 읊자하니 우리가 지금 경과기정을 이제 박정희당한테 주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요. 그럼 제 제가 시간을 많이 줬어요. 1분만 더 하고 마무리 예, 짓겠습니다. 5분을 줬는데요. 아, 예, 1분 안에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도 타인을 설득하는 본인의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 실은 뭐 토론의 내용보다는 소통하다고 들어졌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다섯 단위도 마찬가지로 다 합의하고 5월달에 충분히 논의합시다. 근데 그거하고 어제 있었던 15차 정책회의 집행책임자회의하고 지난주 있었던 14차도 100% 결렬됐습니다. 결렬된 이유는 민주노동당과 그리고 또 다른 제 단위들이 더 이상 합의 불가, 진행 불가, 협의 불가입니다. 그럼 과연 4월 29일에 얘기했던 대로 5월달에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합시다. 이 합의 쟁점은 무조건 빼고 도장 찍고 갑시다 했던 상황인데 지금 불구하고 어느 단위도 그 말에 책임지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 마찬가지고 지금 또 민주도 마찬가지로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태 내일 분명히 도장 찍자고 한다는 것은 각 단위에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과 사회당과 제 전체에 참가하는 단위의 회원들과 그리고 당원들을 다 무시하는 행동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단위 내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더 높여 나가고 저희 당원들의 요구를 좀 맞춰 나가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드렸습니다. 네. 이 결론은 당원들의 고민을 높여 나가자. 네. 자, 또 네, 우리 박정민 당원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대표단 회의, 새진추 회의를 모두 참관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꼈었던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당원들 많이 보는 자리이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요. 네, 다들 이해하시죠? 예. 네. 이종렬 당원만 이해 안 돼요. 자, 오늘 토론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간만에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지방선거 끝나고 한 40-50명 모여서 우리 진보신당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이후 이제 두 번째 토론인 것 같아요. 당원들이 하는 토론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렬 당원 뭐 이제 게시판에도 한번 모여서 얘기해보자 계속 읽어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종렬 당원입니다. 오늘 조합 일정 때문에 많이 들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니까 한 3분 발언 주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죠? 5분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네.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자라고 했던 것이 분명히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의 흐름이었고 그 과정에 진보신당은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 토론들이 있어 왔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자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저는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논의되는 모양새는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흔한 말로 명망가 또는 뭐 선수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또는 정치 논리 예를 들면 2012년 대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 뭐 등등의 논리들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새로운 진보정당 또는 통합 진보정당 뭐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존재합니다. 방식들에 대해서 뭐 국참당까지 열자 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과만 하자 뭐 사회당과만 하자 뭐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데 이런저런 논리들이 과연 우리가 명망가들이 던지는 흔한 말로 명망가들이 던지는 떡밥에 또는 그들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뭐 그렇게도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문제의식들을 당원들이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당원들의 목소리는 없이 예를 들면 노회찬 추진위원장이죠. 추진위원장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가서 그거 감시나 하고 우리가 이러려고 진보정당, 진보신당을 하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진짜 새로운 진보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은 상층부의 논의 구조가 아니라 당원들, 기층 당원들의 토론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가 민중이 주인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정당 안에서 당원들이 중심이 되지 않고 당원들의 의견들이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지금 정치 노리는 일에 니들은 무식하고 모르는 놈들이니까 2012년 대선 총선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면 너네 다 얼어 죽어. 말라 죽어. 그리고 그 논리에 우리가 휘둘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합치든 갈라쓰든 또는 뭐 각자의 길을 따르게 가든 어떤 방식이 되든 뭐 민주노동당과의 통합도 좋고 국참당 또는 나가서 민주당 한나라당이 되더라도 우리들이 갖고 있던 고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된다라고 그러면 어떠한 의견도 저는 받을 수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없이 너무 상층부의 흐름들로 이 새로운 진보정당의 이야기들이 흐른다라는 것이 상당히 불쾌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분 남았네. 그리고 특히나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위험해요. 위험하고 우리 전자모 분에게 쓰여 우르시는데 무슨 얘기 나올까? 뭐냐면 민주노총이 지금 우리한테 압박을 넣는 것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정규직, 대공자, 특히 남성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기 저는 다 그렇게만 보입니다. 진보신당 안에 있는 상층부들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노총 안에 조합원 팔지 맙시다. 저도 민주노총 현장 간부고요. 나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 관심도 없는데 조합원 팔아서 왜 지금 금속이든 공공이든 민주당한테 뭘 해서 어떻게든 노동법 재개정 끌어내야 되거든요. 아니면 지들 죽게 돼 있어요. 전임자로 빵빵 편하게 노동도 편하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되면 죽는다 등등 핑계대면서 저는 야합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 바꿔나가려면 우리 당원들이 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해야 됩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진보신당 안에 당원들이 틀린 선택을 해도 저는 좋습니다만 같이 좀 목소리를 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건설되는 정당이 한나라당하고 통합해도 좋다.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당원들의 목소리가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진보정당이 된다면 뭐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데 지금 방향은 전혀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이 주먹만한 진보 진영의 주먹만한 기득권들을 가지고 그 기득권층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흐르고 가는 방향들 그리고 그것에 당원들은 종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이쪽이 맞나 저쪽이 맞나 하는 부분들 그러한 진보정당의 흐름은 좀 동의하기 어렵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서 딱 3분에 마쳤습니다.
낯소리를 과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지난번보다는 덜 마시고 있어요. 이종렬 그 지회장님이 하도 사업장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가지고 오늘은 한 가점을 다녀오셨답니다. 그래서 현재 진보 새로운 진보정당 논의의 틀들이 상층 명망가 중심이 아니냐, 너무 당원들이 소외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과 또 본인이 문닫고 있는 민주노총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적하고, 그리고 뭐 저는 반대인데 가치가 중심되면 한나라당까지 합친 분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 시장에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사회적 제안이만. 네. 합당하자는 얘기는 우리 당원들의 나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위에 계시는 분들의 생각이십니까? 본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어차피 우리가 여기 민노당에서 처음 나와서 탈당했을 때 그 민노당이 그 역할을 자기들이 잘 해왔으면 우리가 탈당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충실히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진보적으로 활동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거고, 우리가 처음 그 초기에는 우리가 힘이 약하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나름대로의 진보를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로 우리 당을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합당 나오는 얘기도 어차피 당원들이 원한다면 당연히 위에서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저 이종렬 당원님처럼 자기네들이 좀 뭐랄까 이제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것 때문에 합당한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합당을 했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랬을 경우 우리가 만약에 민노당하고 우리하고 싸웠을 때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정균이하고 있을 때 그럼 합당하는 분들은 나가라. 진보는 우리가 지키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무만의 생각이지만 그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원한다면 해야겠지만 당원들이 이걸 먼저 묻고 그 후에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에 대해서 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답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우리 김성희 당원이 오랫동안 이제 남구적에서 예전 민주노동당 대선 연락처 시절부터 활동해 오신 분이라 지역에서 장사하시면서 하는 상인 당원이시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겪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총선 후보인가요? 무슨 선거에,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오려고 단독으로 입후보 했는데 집단적으로 떨어짐을 당한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당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하자고 해놓고 다시 들어가자고 하는데 왜 당원들의 얘기들을 아직 같이 소통을 못하고 있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또 남동 승용위원장님. 남동 승용선입니다. 예전에 제가 시당대회 때 윤석환 국정위원장님이 작년인가 시당대회 때 해서 말씀을 기억이 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 진보정당이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거는 한국 시대에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얘기 자체가 너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우리가 산술적으로 그 진보 세력을 산술적으로 지금 뭐 세 개인데 뭐 둘 하나 이렇게 찢어놓은 게 아니라 진보 신당이라는 걸 통해서 이 진보 세력을 더 넓혀가면서 그러니까 기존의 뭐 진보 운동 세력이 아니라 운동권이 아니라 더 넓은 세력들이 진보 신당을 통해서 더 넓혀지면 산술적으로 뭐 진보 정당이 하나나 두 개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더 커지는 거죠. 그런 프레임으로 가야 되는 건데 왜 저분은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윤영환 위원장 같은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우리 운동을 통해서 그런 시너지를 만들어냈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하고 실제로 한 것하고 갖고 냉정히 시험 봐갖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4년제 대학 가고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험 봤더니 전문대를 못 간단 말이죠. 근데 또 재수가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든 전문대를 가냐? 너무 물론 어떤 분들은 시간을 더 갖고 하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윤석열 당원이 얘기하신 거 왜 명망과 중심으로 가냐? 누구나 알다시피 진보신당은 남들 다 알다시피 노회찬 신상정 당으로 출발했어요. 우리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거를 바꿔내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간 총선과 지방선거를 통해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분이 그 세 사람의 명망가들한테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거 우리 잘못이냐? 아닐 수도 있죠. 뭐 시대가 잘못돼서 우리가 아직 너무 짧은 기간, 열악한 조건들, 민주노총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상적으로 목표했던 바를 접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 갖고 있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우리 계속 간다. 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 지방선거 때 김상환 후보님 지지율이 2점 몇 프로 이렇게 좀 그랬지만은 우리 당원들 외에 또 진보신당 지지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당원들만 진보신당 김상환 후보 찍은 게 아니거든요. 각 지역에서 뭐 득표 5%도 안 되고 떨어졌긴 했지만 그 득표하신 분들 다 당원되면 우리 엄청난 힘이 될 텐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 근데 과연 그 지지하는 분들 앞에 우리가 책임있게 화답하는 것들이 우리 대학 갈 때까지 4년 뭐 6년 계속 재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전문대라도 들어가서 어떻게든 기회를 엿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건지 좀 냉정하게 좀 책임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명방가 중심의 의견 교환은 명방가들 자신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당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명방가를 비난할 수 있지만 비난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뭐 아까 김혜중 당원님 얘기하신 대로 어떤 사람은 통합정당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 밖에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좌파 블록 형성 정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논의 구조 그런 정도 합의 구조를 갖고서 당을 해체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그게 가는 게 책임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누구 때문에 안 된다라든가 누구 뭐 명망과 중심이라 안 된다는 사고보다는 이후에 10년 뒤에 좌파 진영의 모습들을 한번 그려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쉬고 싶으실 때 치세요. 네. 우리 홍영성 당원이 이제 진보신당 3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전제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실 인식 좀 하자라고 이제 지적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좌파 블록에 대한 고민, 10년 후에 우리의 상에 대한 것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저는 오늘 당원 토론회가 대단히 소중하다고 보는데 이런 토론회가 왜 진즉이 안 됐을까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게 팔자 연석기에 돌아가고 있고 뭐 이게 쭉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게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진보신당의 노회찬 새신추 대표가 팔자 연석회의에 들어가서 합의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의 의결기구를 거친 내용을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근데 왜 명망가들 중심으로 가냐 이렇게 봐버리면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 노회찬 대표가 들어가서 논의하고 있는 과정은 당 대의원대회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당 대의원대 결정사항을 가지고 일정하게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거기 간 거잖아요. 명방가 중심으로 하면 다 된다. 당원들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의 운영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명망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상층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왜 당원들 의견은 안 듣냐. 당원들 의견 듣기 위해서 이 논의 이전에 작년에 벌써 당원들 설문조사한 결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생략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를 놓고 얘기를 하자. 지금 어쨌든 상층 단위로 굴러가고 뭐 밑에 당원들 다 부시되고 있는데 이건 우리 운영의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 사회당 같은 경우는 당원 교육도 하고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구별로 해갖고 벌써 토론 다 마쳤어요. 이거 우리 진보신당 내의 문제 아니냐, 시스템의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그 논의를 할 때 분명하게 당원들의 의견하고 다르게
논의 내용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지적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자꾸 초점이 면망과 중심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오히려 그거는 좀 사실관계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되짚어보고 정리하는 게 필요할 듯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토론할 때 한 번밖에 더못 아니요. 줬죠. 일단 뭐 이거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지현 당원님은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좀 다시 짚어보자 해서 3.17 당대 그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은 당의 결정이었고 그거를 새진추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이제 노회찬 대표이기 때문에 이게 꼭 명망과 중심이다라고 보기에는 부적절한 지적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은 이 노회찬이나 시민 이런 명망과의 문제가 아니라 저기 당 진보신당 자체 시스템의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정님. 앉아서 얘기해도 되는 네, 다 앉아서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거. 앉아서 하면 이상하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 그럼 서서 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명망과 중심이냐 뭐 아니냐 그게 지금 뭐 얘기하신 대로 다 나와 있는 대로 했는데 왜 명망과 중심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는 우리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뭐 서울에서 발대식 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생략했어요. 그 생략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상황에서 바로 급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고려해서 당원들이 다 그냥 다 통과시켜줬던 거거든요. 여러 가지 그 형식적 절차를 다 무시하고 바로 발족을 시켜줬어요. 대신 그때 분명히 얘기한 부분이 몇 가지 약속들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 그거를 다 이렇게 인정해줬던 부분인데 그 약속이 뭐 하나도 안 지켜졌고 그 이후에 여러 당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은 그 문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반발을 했었던 사람이었고 왜 그 약속을 안 지키냐 그 일정표를 계속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그 약속을 계속 무시하고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토론하겠다고 했지만 아래로부터의 그 당원들로부터의 그런 제안을 해서 위로부터가 아닌 당원들로부터 아래로부터라고 우리가 분명히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아래로부터에 올라온 부분들을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바쁜데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당장 다친 게 뭐 촛불 집회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벌어진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할 시간이 없다. 어떤 경우에는 약속을 해놓고 그 날짜까지 몇 번 당 토론회 날짜가 몇 번 잡혔었어요. 근데 그 촛불 집회하고 겹쳐가지고 뭐 민주노총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겹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당원 평당원 입장에서 의견을 듣고 싶다. 저는 그 약속은 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가 처음에 진보정당 운동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약속 때문에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날짜까지 다 잡고 공표까지 한 상태에서 당연히 지켜야 된다 그랬지만 결국은 눈앞에 펼쳐진 당장 급박한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 약속들은 하나도 안 지켜졌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떨어져 나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와서 선거 치르면서 뭐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심상정 대표가 뭐 나중에 뭐 통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흘리시고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데 당원들이 얘기할 때는 그런 거 다 무시해놓고 나중에 그런 얘기 하시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얘기도 자꾸 당원들이 뭐 맨날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동력들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선거 임박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 명망과 중심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 뭐 국회의원 한 자리 하고 싶어서라는 그런 지막에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보정당 운동이 뭐 한두 번 선거 치러가지고 세상이 획가닥 바뀌는 것도 아닐 테고 그렇다면은 뭐 3년지 대계가 아니라 교육은 뭐 10년지 대계, 100년지 대계인데 좀 더 좀 기다란 계획을 갖고 좀 뭐 지금의 합당을 하든 안 하든 조금 더 좀
다운들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좀 더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그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계를 2008년 초로 돌리셨습니다. 2008년 이제 장 만들과 동시에 선거 들어가고 정신이 없었죠. 저 인천에서 두 분이 출마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바쁘고 긴박한 정세이기 때문에 미뤄왔던 것들을 계속 미뤄왔었다. 그게 완성적으로 당의 이 지금의 상태가 된 게 아니냐라는 진단을 내려주신 것 같고요. 그런 아쉬움에 대한 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인철 장관님. 동국 김인철입니다. 제가 좀 먼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요. 제 생각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제가 좀 어쨌든 회사 업무 때문에 좀 늦게 왔는데 지금 어째 주제가 자체가 1번 주제가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진보 정당이고 그다음 이거였는데 지금 제 논의 여기서 지금 토론하시는 분들은 보면 이제 지금 이 내용과 제 생각에는 상반된 얘기들이 통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니면 명망과 중심으로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냐 지금 이런 토론들을 하고 계셔서 근데 우리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어떻게 만들 거냐의 토론인데 지금 전혀 저 방향이 좀 틀리게 갔다고 생각해서 지금 양해를 구하고요. 지금 방향 흐름대로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통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인데 이 통합의 주체가 소위 말하는 지도부 중심으로 가는데 우리는 거기서 분만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시는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럴 거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본 제 생각인데 통합 사람 통합으로 가고 아니면 독자로 갈 거면 독자로 가고 아니면 혼자 당으로 만들어서 혼자 당으로 하든지 당대표를 하든지 이거를 좀 결정을 해서 아니 왜냐면 제가 이렇게 왜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진보신당이라는 대의원 대회에서 통해서 어쨌든 그 대표자들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 만든 분들에 대해서 말갈할 게 아니라 그 결정된 당에서 제가 결정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그 통합당에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따로 독자표를 하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토론할 때 만약에 이게 간다면요.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진보 정당은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것들을 추가할 거냐. 연속회의에서 많은 내용들 나온 거 외에도 저는 이제 그런 토론이라고 생각해서 좀 그런 걸 얘기할 줄 알았더니 전혀 또 우리가 따로 또 아직도 저 위에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냐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왜 우리 의견을 안 받냐 이걸 또 계속 또 반복되는 토론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근데 어떤 걸로 가는지 얘기를 안 하셔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직은 나중에 얘기 들어보고 지금 이걸 안 하니까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 진행 발언이에요? 네. 발언기에는 딱 두 번뿐이 없습니다. 네, 한 번 썼습니다. 따라가려고 해서 그게 좋으면 그러니까 김석유 당원에 이어서 김인철 당원이 두 번째로 위험한 발언을 각자 가자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같이 가야죠. 그죠? 이거 오늘 새로운 진보정당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기로 2008년부터 결의를 했어요. 그 정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지 그게 새로운 진보정당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통합이라는 흐름으로 변질됐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지 새로운 진보정당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누구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닙니까? 아니면 내신 절대 죽어도 못 가. 그 사람은 나 한 명은 알아요. 한 명은 아는데. 네. 자, 또 발언을 해주십시오. 우리 없으면 찍겠습니다. 상공사공 대표님 맡고 계신데요. 지난번 민주노총 지역 토론회 때 너무나 열불 나가지고 다른 질문이 아니었어요. 플로어에 마이크 좀 주십시오. 왜 일방적으로 발표만 합니까? 이걸 제안서에 썼다가 소심하셔가지고 제출을 못 하시고. 자, 우리 박태균 당원님 가장 인천시당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활동 나가는죠. 마이크 달려서. 마이크 빨리 줘. 마이크를 왜 하려고 하냐면 목소리 크게 하면 흥분이 돼갖고 머릿속에 있는 게 흔들려서 바깥으로 뱉어내지 못해갖고 마이크를 좀 빌렸습니다. 3040 대표는 특별히 한 게 아니라요. 옆에서 찍어서 한번
해봐라 해서 옆에서 밀어주듯이 그 정도니까 너무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고요. 저도 김인철 당원님 말씀하신 거 되게 공감하는데요. 내가 생각한 새로운 진보정당 했는데 길을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제 고민부터 얘기할게요. 굉장히 먼 곳에서 어렵게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점이 너무 답답하고 그 답답한 심정을 가볍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 그게 이렇게 접수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새로운 진보정당은 내가 올바른 길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나부터 뭘 할 건지를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당원 가입하고 당비되면은 누군가 해줄 거야. 이런 심리가 모두에게 있지 않나요? 한번 자신들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게 순서가 좀 틀렸는데 일단 두서없이 얘기할게요. 그 명망가들 위주로 지금 치러지는 거는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분들 명망가 맞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명망가들이요. 당원들이 어떠한 요구들이 그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듣거나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랬으면 어떨 거라 생각을 했어요. 각 지역에서 각 당원들 아니 각 정당의 당원들끼리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 이런 절차 같은 게 그러니까 아래로부터라는 말이 저는 그게 아래로부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각각의 당원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당원들끼리 모여서 진짜 이런 자리에 각 정당의 당원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새로운 진보정당 우리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갈까요? 그럼 내일 당장 투쟁 현장에 죄송합니다. 투쟁대로 가보지도 못해갖고 근데 투쟁 현장이 있는데 또는 어떤 선전전이 있는데 우리 가서 내일 뭘 할까 이런 것들을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서 그것을 대심이 선전전에서 선거 때 유의미한 득표율로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뭐 민주노총부터 시작해서 민주노동당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합원이 그렇게 바란다. 또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시기를 대중이 그렇게 바란다. 대중이 그렇게 바라는 거 제 옆에 일하면서 친구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일하면서. 예, 물론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몇 분 안 돼요. 그렇지만 모두들 알잖아요. 대중이나 또는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러진다는 것을 누구나 가슴속에 생각하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인철 당원님처럼 일단 결정되면은 우리가 개인대회 때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는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모인 이 자리는 선택을 어떻게 하든 거기에서 서로 갈라지지 말고 그 힘을 모아가자는 취지가 아닐까 여기 왔던.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좀 더 공감하고 자리를 생각의 폭을 좁혀서 이후에 일어나는 뭐 사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태에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더 바람이 있다면은 그 다른 정당의 당원들과도 한 번쯤 열어놓고 우리 생각과 그들의 생각과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 기회가 있어요. 지금 연석회의 이런 자리는 저는 이미 그 정해진 시간에 뭐 어떤 이 합의문이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던지겠죠. 예, 그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별로 이 합의문은 저는 보지도 않습니다. 합의문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합의문 그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에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당 혁신 토론회라고 당 대표들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내일 당원들이 뭘 할 건지 고민을 던져주지 못했고 당원들도 내일 또 생각나면 얘기하겠습니다. 끝. 우리 국민당원님이 항상 늘 강조하시는 얘기가 하신 것 같아요. 활동 먼저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는 점에서 추가 제안을 해주셨네요. 인천 지역도 뭐 민주노동당 당원도 있고 사회당 당원 동지들도 있고 각종 시민단체 회원들도 있는데 서로 같이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같이 단련되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속에서 신뢰와 생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금방 제 느낌 마이크를 썼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네. 마이크를 쓰는 게 좋아요. 여기도 우리는 들리는데 저 방송 보는 사람들 안 들린다. 보시는 분이 있나요? 어차피 녹화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금방 안 갈 것 같았는데 벌써 7분이 돼갑니다. 일부 주제에 관련해서 발언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깡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예, 윤성환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수평당원 윤성환입니다. 우리 진보신당이 2008년 3월 달에 창당이 됐었죠. 근데 진보신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좀 그럴듯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민치정당, 가출정당 같은 느낌으로 드는 진보신당을 했을까? 근데 우리 진보신당은 진보의 재구성, 그래서 기존의 그 친북평양적 정당, 민주노총 중심 정당, 운동권 문화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더 많은 대중이 참여하는 민생 진보 정당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큰 진보 정당이 되면 그때 우리 진보신당 이름 떼고 새로운 이름 붙이자, 이런 취지로 일정 기간 동안 진보신당이라는 이름을 쓰기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보신당이 잘 돼가지고 그리고 진보의 재구성을 우리 스스로 완성되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만은 3년 동안의 활동 속에서 드러난 현재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당 지지율 2% 내지 1%, 당원 수의 정체 및 소폭 감소, 지자체 선거에서의 패배, 그리고 새로운 진보 세력이 현재 진보신당에 들어오지 않는 이런 구조 속에서 진보신당이 중심이 되어서 진보의 재구성을 이루겠다는 과제는 실패했다라고 진단하는 것이 솔직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진보의 재구성 얘기할 때 그 민주노동당은 이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진보신당 스스로가 진보의 재구성을 완수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 역시도 진보의 재구성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진보의 재구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민주노동당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반성해야 된다. 그런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냉정하게 현실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주위의 사람들한테 뭐 저 진보 대통합 관심 있냐 없냐,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한테 무슨 진보의 대통합 관심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우리가 왜 진보 정당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대중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제 뉴스 보시다시피 우리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공권력 투입돼가지고 노동자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룡전자의 그 노동자들이 그 불법 파견 속에서도 복지투쟁 열심히 하는 것들 지켜보고 우리가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함께 맞는 뒤로서 그분들 옆에 있었던 것을 또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뭐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 아니고요. 그냥 운동권 서클 하는 사람들 아니고 우리 진보 정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한테 바라는 거 같이 연대하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두들겨 맞는 거 바라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한테 바라는 비정규직 법을 폐지시키고 직접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제도를 마련해 달라. 그리고 불법 파견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하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운동권으로 모여가지고 만족할 거면 우리가 정당 왜 합니까?
이분들의 요구 그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그 딱 자세에 갖춰져 있다면 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진보 대통령 관심 없는데요. 이런 무책임한 소리는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뭐 20개 정책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요구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국회에 들어와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정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의석 없는 정당, 국고 보조금조차 받는 정당, 그건 정당이 아니죠. 한마디로 백수 집단입니다. 여러분들 백수 집단 하려고 정치합니까? 저는 우리가 왜 이 정당에 있는지를 원초적으로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총선 뭐 일부 명망가들 여러분들 스스로 해서 국회의원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는 사람들 그 명망가들 비난할 그 어떤 자기가 그래서 뭐 명망가들 비난하고 스스로 국회의원 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정치를 그렇게 웃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내년에 우리 제가 이제 통계를 보니까 2004년에 민노당 득표율이 13%였고 2008년에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합해서 득표율이 12.3%였고요. 2010년에 지자체 선거였죠. 국창당, 민노당, 진보신당 합해서 지지율이 16.5%였습니다. 기본 우리나라 국민들은 10%에서 15% 정도의 지지율을 진보 정치 세력, 물론 국창당, 창조한국당을 진보 세력 볼것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발언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고 정치를 통해서 적어도 이 국민들한테 책임 있는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야 우리는 새가 약한데 도로민노당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염려들 갖고 계신 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죄송한데 한마디만 하고 진도 물렸습니다. 민노당에 들어오지 민노당에서 이탈했지만 진보신당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진보 정치에 대해서 13% 정도의 지지를 보이고 있으면서 참여하기 꺼리하는 그분들이 이 운동에 강범위하게 이 정당에 새로운 정당에 강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여기 대표자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5월달부터 새로운 진보 정당의 운동에 대한 대중적 참여 운동을 하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야 이것이 도로민노당들이 아니고 새로운 진보 정당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1분은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수치를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2002년도에 인천시당 유세당 부단장을 했습니다. 2000시당 선거 1점 몇 %였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지방선거 선거했을 때 보궐선거는 한 15%까지 나온 것 같아요. 시장 말고요. 시간에 그런 수치도 있답니다. 네, 다음 분. 네, 신영걸. 그거 주시면 되나? 우리가 2000 정도인가요? 그때 좀 당황가요. 좀 백수정당 아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 정당이 자기 가치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 그 진보 정당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하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것들이 있었죠. 정규직 대공장 중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보다는 그걸 넘어서서 비정규직 영세, 중소사업장의 노동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진보신당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고 두 번째로는 분당의 한 원인이었는데 이게 종북주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사실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문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왜 문제냐면 제대로 된 이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면서 북한 이 핵을 만들고 핵미사일을 만들고 지금 일본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좀 더 반성하는 계기가 좀 됐으면 했는데 그 핵기반조차 핵 발전소부터
안 된다고 하는 진보 정치 세력에서 행리사회를 용인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상대 세습을 얘기하는 이렇게 가는 것은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맞지 않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 그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진보신당을 위해서 진보신당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때 저희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분당을 하고 나와서 새로 계속해서 연석회의라는 이런 것도 했던 것도 그런 세력들을 확대 포괄해 가면서 제대로 된 진보 정치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들이 지체되고 정체되고 있는 것들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제 방향들이 그렇게 진보 정당을 만들어 가자라는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통합 논의고 새로운 진보 정당을 추진하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 정당은 초창기에 문제의식은 저는 유효하게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력이 별로 없을 뿐이지.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실력을 키우면서 그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진보 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민주당까지도 얘기를 하시고 국창당이나 창조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게 없죠 사실. 그분들 신자유주의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전 사회당 동지들이나 다른 동지들과 같이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보정당을 만든 것이지 그렇지 않은 기성정당에서 활동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본주의 뛰어넘는 과정을 좀 길게 가지면서 진보정당 운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저희가 새롭게 추진해야 할 진보정당의 기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상입니다. 발언을 준비하시고요. 메모를 했다가 그 요점을 얘기하시면 5분 안에 끝내요.